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풀 대출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은행이 승인하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자기 자본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풀론, 풀론이라고 하는 주택가격 전액을 대출받는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도 풀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풀론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풀론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N짜리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1억 N 전액을 대출해준다면 이를 풀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풀론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본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여러가지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부동산 가격의 6%에서 7%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초기 비용에는 중개수수료 약 3%,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비용, 은행대출 수수료,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화재보험 및 지진보험료 필수가입과 부동산 취득세, 보통 반년 후 부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에 자잘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N짜리 부동산을 풀론으로 구매하더라도 초기 비용으로 약 600만엔에서 700만엔의 자기 자본이 별도로 필요한 셈입니다. 이것이 풀론을 받았을 때의 최소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론 가능성이 있는 은행으로는 오릭스 은행 등이 언급되곤 하지만 최근에는 심사가 다소 엄격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입이 1,500만엔에서 2,000만엔 정도 되는 고소득자라면 1억엔 대출에 대해 풀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 외에 초기 비용 600만엔에서 700만엔만 준비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인의 연수입 조건이 부족할 경우 대출 한도가 부동산 가격의 95%까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N짜리 부동산이라면 9,500만엔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것이죠. 이 경우 계약금으로 500만엔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초기 비용 600만엔에서 700만엔을 더하면 총 1,100만엔에서 1,200만엔의 자기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수익성이 좋고 향후 매각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면 95% 대출이라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릭스은행 외에도 시가은행, 지바은행, 요코하마은행과 같은 지방은행들, 리소나은행 같은 대형은행, 시즈오카은행 등이 부동산 투자 대출에 비교적 적극적인 편입니다. 또한 지역신용금고나 신용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행들이 풀론을 쉽게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상당한 자산이나 담보를 보유한 사람들은 풀론이나 오버론, 오벌론, 부동산 가격 이상의 대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5%에서 10% 정도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초기 비용과는 별도입니다. 만약 계약금으로 10%를 내야 한다면 초기 비용 6에서 7%를 더해 총 16에서 17%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1억 N짜리 부동산이라면 약 1,700만엔 정도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자기 자본을 준비하고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바현이나 사이타마현에서 연수익률 7.3% 또는 7.5%로 토지 매입부터 신축까지 진행하는 투자 방식이 있는데 1억 N짜리 건물에 자기 자본 1,700만엔을 투입하고 나머지 8,300만엔, 편집자, 주, 원무는 9,000만엔이나 계산상 8,300만엔이 맞음 대출을 받아 진행하면 매월 15만엔에서 20만엔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월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본 투입액이 많을수록 대출 원금이 줄어듭니다. 이는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이 좋아집니다. 매월 통장에 남는 돈이 많아지니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쿄 23군의 신축 RC,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수천만엔의 자기 자본을 투자한 사례를 보면 월세 수입이 126만엔이고 은행 대출 상환액이 금리 상승분을 감안해도 약 45만엔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약 81만엔이 남습니다. 여기서 관리비, 기타 경비, 고정자산세 등을 약 15만엔으로 넉넉히 잡아도 매월 66만엔의 순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연간으로는 약 792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둘째, 수익률이 높은 우량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보했다면 향후 매각 시 투자한 자기 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익률 7.5%로 신축한 1억엔짜리 건물을 5년 혹은 10년 뒤에도 비슷한 가격인 1억엔에 매각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신축 수익률이 6.3에서 6.5%일 때 7.5%로 저렴하게 건축했기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초기에 투입한 계약금은 대부분 회수되는 셈입니다. 일종의 저축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한다면 투자 원금 회수는 물론 추가적인 매각 차익, 캐피털 게인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투자 사례들은 투자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출구 전략이 있다면 초기에 다소 많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분양 아파트 판매업체들이 제공하는 제휴론을 이용하면 1억엔짜리 부동산을 단 100만엔에 자기 자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초기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사실상 오버런에 가깝습니다. 자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이런 상품은 대부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업체의 이익이 과도하게 포함된 부동산을 제휴론이라는 방식으로 쉽게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나중에 매각하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렵거나 대출 잔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불리한 조건의 서브리스 계약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기 자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기 자본을 준비하여 우량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플론을 목표로 하되 대출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준비된 자기 자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